생성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예쁜 이미지 한 장을 우연히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이미지들이 놓여있는 복잡한 데이터 분포 전체를 다루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 분포가 너무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픽셀 공간은 엄청 넓지만 그 안에서 실제 이미지처럼 보이는 영역은 아주 작고 구조적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전체 분포를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다면 더 작고 국소적인 정보를 먼저 배우는 쪽이 낫지 않을까요? 여기서 스코어라는 대상이 등장합니다. 스코어는 지금 있는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면 데이터 다움이 더 높아지는지를 알려주는 로컬 디렉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이버리넌의 스코어 매칭은 바로 이 로컬 디렉션을 직접 배우려는 관점입니다. 즉, 밀도 전체 대신 로컬 지하 멀리를 보자는 발상입니다. 빈선트의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데이터를 조금 망가뜨리고 그걸 복원하는 문제를 풀면 그 로컬 지하 멀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연결입니다. 하지만 한 노이즈 레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데이터는 얇은 매너폴드 근처에 몰려있기 때문에 한 수준의 로컬 정보만으로는 전체 공간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이제 그 큰 계보 안에서 포워드 프로세스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포워드는 이미지를 일부러 망가뜨리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냥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이미지에 아주 작은 가우시언 노이즈를 조금씩 더해서 복잡한 데이터 분포를 점점 단순한 분포 쪽으로 보내는 규칙적인 과정입니다. 여기서 한번 예측해보세요. 노이즈를 반복해서 더하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색일까요? 경계일까요? 아니면 아주 미세한 디테일일까요? 처음 몇 단계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워드를 처음 이해할 때는 작은 변화가 눈에 잘 안 보여도 그것이 누적된다는 점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깨끗한 이미지를 잡고 그 주변 픽셀에 아주 약한 퍼터베이션만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번은 거의 티가 안 나지만 같은 종류의 퍼터베이션이 반복되면 구조가 점점 흐려집니다. 이 작은 노이즈를 수백 번 반복해서 더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같은 샘플인데도 경계가 무너지고 세부 구조가 사라지고 결국 큰 형태만 남게 됩니다. 중간쯤 오면 원래 이미지였다는 건 알겠지만 이미 정보의 상당 부분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중간 상태들이 나중에 학습에 매우 중요해집니다. 마지막까지 가면 거의 순수한 노이즈에 가까워집니다. 핵심은 다른 이미지로 바뀌는 게 아니라 같은 이미지가 점점 노이즈 쪽으로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거의 순수한 노이즈에서 이미지를 다시 만들 수는 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리버스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리버스는 정답 노이즈를 알고 정확히 빼는 과정이 아닙니다. 모델이 실제로 보는 것은 현재 노이즈 상태와 지금이 어느 타임 스태프인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즉 모델은 지금 여기에서 어떤 방향으로 조금 더 데이터다워질지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리버스의 한 스텝은 거대한 복원이 아니라 작은 디노이징 디시전 하나입니다. 지금 상태 안의 노이즈를 추정하고 그걸 바탕으로 조금 더 깨끗한 상태로 이동합니다. 이걸 웍트 이그젬플처럼 생각해 봅시다. 아주 노이지한 샘플 하나가 있다면 모델은 원본 이미지를 한 번에 말하지 못해도 다음 스태프에서 조금 더 나은 상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작은 개선을 여러 번 반복하면 처음엔 거의 구조가 없던 상태에서도 점점 형태와 디테일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그젝트 인버션이 아니라 로컬 커렉션입니다. 원래 커러프션 경로 전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더 나은 방향을 계속 찾는 것입니다. 노이즈가 큰 초반에는 큰 구조를 먼저 되찾고 노이즈가 줄어든 후반에는 더 미세한 디테일을 다듬게 됩니다. 타임 스태프 컨디셔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가우시언 노이즈를 쓰는 걸까요? 그냥 아무 랜덤 노이즈면 안 될까요? 핵심은 가우시언이 단지 랜덤해 보여서가 아니라 수학적으로 다루기 쉬운 분포라는 점입니다. 정규 분포는 평균 근처 값이 자주 나오고 극단적인 값은 드물게 나옵니다. 이 구조 덕분에 퍼터베이션을 추가했을 때 전체 거동을 비교적 깔끔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로컬 픽처를 떠올려 봅시다. 아주 작은 가우시언 퍼터베이션은 샘플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꾸기보다 주변에서 조금 흔들리게 만듭니다. 이게 로컬 컨트롤러빌러티입니다. 가우시언의 또 다른 장점은 반복해도 형태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번의 작은 가우시언 퍼터베이션을 더해도 여전히 계산 가능한 형태로 다루기 쉽습니다. 그래서 DDPM에서는 원하는 타임 스태프의 노이즈 이미지를 직접 샘플링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학습용 데이터쌍을 구성할 때 큰 장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클린 이미지에서 바로 T 시점의 노이즈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면 모든 인터미디어트 스테이트를 하나씩 시뮬레이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결과 학습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모델은 각 타임 스태프에서 무엇이 더해졌는지를 예측하는 형태로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갑니다. DDPM은 학습할 때 정확히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최종 이미지를 직접 맞힌다고 생각하지만 기본 DDPM의 핵심은 현재 이미지 안의 노이즈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학습할 때는 클린 이미지 하나를 고르고 임의의 타임 스태프를 뽑아 노이즈를 더해 노이즈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더한 노이즈도 알고 있으니 모델이 예측한 노이즈와 정답 노이즈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겟이 명확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죠. 만약 모델이 최종 클린 이미지를 바로 맞춰야 했다면 지금보다 무엇이 더 어려워졌을까요? 그 경우 모델은 현재 노이즈 스테이트에서 빠진 모든 구조를 한 번에 추론해야 합니다. 반면 노이즈 프리딕션은 지금 스태프에서 필요한 로컬 커렉션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DDPM 트레이닝은 꽤 안정적인 슈퍼바이즈드 러닝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각 스태프에서는 모델이 맞춰야 할 타겟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건 트레이닝과 샘플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트레이닝은 전체 리버스 체인을 끝까지 돌리는 게 아니라 랜덤한 한 시점의 프리딕션 문제를 반복해서 학습합니다. 이제 전체를 한 번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디퓨전 패밀리 전체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로컬 지하멀리를 배워서 노이즈에서 데이터로 가는 리버스 패스를 구성하는 접근입니다. 먼저 스코어 매칭은 무엇을 배우려는지, 즉 스코어라는 로컬 어브젝트를 제시합니다.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은 그것을 실제 학습 가능한 문제로 바꿉니다. 노이즈 샘플을 보고 로컬 스트럭처를 회복하는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이죠. 노이즈 마어저넬즈와 디퓨전은 그 로컬 정보를 여러 노이즈 레벨에 걸쳐 조직화해서 실제 제너레이션 패스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DDPM은 이걸 디스크리트 가우시언 체인으로 매우 실용적으로 만든 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대부분의 구현 설명은 DDPM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구조를 반만 이해하는 셈입니다. DDIM은 새로운 학습 패밀리가 아니라 같은 런드 디노이저 위에서 다른 리버스 패스를 택하는 샘플러입니다. SDE 관점은 이 전체를 연속 시간 구조로 묶어줍니다. 즉 스코어 베이스트와 디퓨전 베이스트는 서로 다른 진영이라기보다 하나의 더 큰 패밀리를 다른 방식으로 본 것입니다. 이제 디펜던시 체인을 다시 말해보면 이렇습니다. 무엇을 배울까에서 스코어가 나오고 어떻게 배울까에서 디노이징이 나오고 여러 노이즈 레벨을 따라가며 디퓨전 패스가 구성되고 DDPM과 DDIM은 그 위에 프랙티컬 포어뮬레이션과 샘플러가 됩니다.